중국산 전기차가 세계 최2위의 수출국이 됐다고 했을 때 그 차는 중국이 만든 차가 중국차가 아니고 아니라 주로 독일 차라는 거. 완전 사람들 속이는 거잖아요. 예민수의 경제토크 금양 박순혁 이사님과 또 2차 전지에 관한 이야기 할 텐데요. 이번 주제는 K-배터리 레볼루션입니다. 이사님, 레볼루션 혁명이잖아요. 예. K-배터리의 레볼루션이다. 혁명적인 변화가 있다. 이 책을 쓰셔서 책 제목이네요. 예. 책 제목은 누가 주셨습니까? 출판사 사장님이 주셨죠. 아, 좋은데요. K-배터리 레볼루션. 예. 네. 이 책에서 뭘 말하고 싶으셨어요, 이사님은? 예. 요거를 먼저 좀 네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네. 이제 최근에 네. 그 3%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네. 유튜브, 경제 유튜브나 그다음에 방송 같은 네네. 거를 다니면서 이게 퍼졌던 네. 중국 차가 세계를 제패한다는 이제 가짜뉴스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중국차가 세계를 제패한다는 그런 뉴스인데 가짜라는 거죠. 가짜 뉴스다. 가짜뉴스라는 거죠. 네. 예.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독일 제친 중국, 일본이요, 세계 2위 자동차 수출국이라는 이제 제하 하래에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이 이제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유럽이나 그다음에 미국이나 이런 데 많이 수출해서 세계 2위 자동차 수출국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BYD가 세계를 석권하고 있다. 이런 형태로.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이거는 한국경제TV 쪽에 경제전쟁권에 한병화 이사가 나와서 중국 전기차 수출 판매대 수추위와 성장률 해서 이 그래프를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마치 BYD 같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란 거예요? 예. 그 밑에 있는 이제 권용주 소장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중국인 안유화 씨 같은 경우도 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게 가짜 뉴스라는 거죠. 그 근거를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실제로 이제 이 독일 15년 거주 중인 이제 최대호님이 증언하셨는데 제가 독일에 거주한 지 15년째인데 중국 내연기관 차는 물론이고 전기차도 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잘 팔린다는 거죠. 광고도 본 적이 없고 다만 벤츠가 중국 눈치 보느라 CATL의 저가형 무거운 저밀도 배터리를 특정 고가 차량에 적용해서 판매량 폭망이라는 거는 알아요. 지난번에 이게 벤츠 EQS입니다. 1억 8천짜리. 그 얘기고. 독일 사시는 분이 본 적이 없대잖아요. 근데 왜 독일에 중국산 BYD나 이런 전기차들이 잘 팔린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거거든요, 본질은. 여기 보시면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에 현지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에. 테슬라도 중국에서 많이 만드는 그런 거죠. 것처럼. 그런 것처럼. 폭스바겐이나 BMW나 다 중국에 공장을, 현지 생산 공장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게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폭스바겐 그룹 산하의 스페인 세아트의 서브 브랜드 쿠프라에서 만든 신형 전기차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유럽에 수출한다는 겁니다. 그 통계에 나오는 이제 중국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2위의 수출국이 됐다고 했을 때 그 차는 중국이 만든 중국차가 아니라 외국 업체들이 가서 중국에서 만들어 온 차인데. 그렇습니다. 주로 독일 차라는 겁니다. 독일이 중국에서 만든 차라는 겁니다. 그거를 다시 유럽에다 팔고 독일에다 팔고 했던 그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완전 사람들 속이는 거잖아요. 데이터 자체는 그게 수출 데이터로 잡히나? 잡힐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어쨌든 중국차를 판 게 아니라. 중국차를 판 게 아니고 얘기를 중국의 브랜드들의 차들이 유럽을 석권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명확하게 잘못된 정보를 사람들한테 유포를 하는 거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차이나 2000 GT4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스마트폰 세계 최고는 중국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애플이 폭스콘 중국에서 만드니까. 애플이 중국에서 90%를 만들거든요. 택도 없는 소리죠. 택도 없는 소리죠. 택도 없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우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에서 한국이 중국, 최대 수출국, 이제 그런 형태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중국에서 사용하는 반도체가 아니고요. 이 스마트폰, 애플이 만드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소비처는 주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거지 중국에 파는 게 아니에요. 네. 중국은 그냥 중간에서 생산 기지인 생산 기지인 거죠. 예. 예. 그럼 명확하게 구분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명확하게 구분 안 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봐서는 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요거 데이터를 요걸 보시면 좀 더 네. 이해가 되실 겁니다. 2022년 유럽 자동차 판매 순위 탑 10. 이거는 이제 그 차종별로 1등이 푸조 208이고 2등이 다치아 산드로고 쭉 있는데 쭉 보시면 무슨 말씀 하는지 알겠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중국 기업이 있냐 이거 물어보시면 그렇습니다. 예, 현대투싼이 8등 하고 있고요. 네. 대개의 경우에 이제 토요타 6위의 토요타 말고는 다 네. 유럽 브랜드입니다. 독일 브랜드, 중국 브랜드는 여기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차를 만드는 메이커 브랜드별로 보더라도, 네. 제일 많이 팔고 있는 데가 폭스바겐이고요. 네. 2등이 토요타, 3등이 메르세데스, 4등이 BMW, 5등이 푸조, 6등이 아우디, 7등이 르노, 8등이 포드, 9등이 스코다, 10등이 기아고요. 11등이 현대거든요. 그 다음에 18등이 테슬라고. 상위 20위 안에 중국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기존의 내연기관까지 합친 거고 만약에 그렇습니다. 전기차만 보면 언론에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도 밑에 있습니다. 예. 전기 자동차의 두 개물 테슬라 vs BYD 승자는 해서 네. 여기 보면 BYD의 수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네. 8월 달에 5,000대, 7월 달에 4,000대, 9월 달에 7,700대로 팔았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1년 통틀어서 10만 대가 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BYD가 판 게. 현대 기아가 1년에 판매 수출하는 대수가 600만 대입니다. 60분의 1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현대 기아가 팔고 있는 신에너지차,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플러스 PHEV가 한 해에 50만 대가 넘어요. 현대 기아가 BYD보다 5배 이상 더 많이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거꾸로 지금 얘기한단 말입니다. 네. 이거 도대체 왜 이럽니까? 그런 시장에서의 예. 또 여의도의 메인 그 증권 스트리트에서의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책에서 그런 내용을 하셨다. 예.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사실과 편견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과 편견을 깨부수기 위해서 K-배터리 레볼루션이라는 책을 이번에 내놓게 됐습니다. 표지 한번 띄워주시고. 네. 예. 디자인이 예쁘게 나왔고요. 그러네요. 네. 여기서 얘기하는 사실과 편견이란 거는 이런 겁니다. 네. 사실은 차이나 전기차인 2차전지 ETF를 많이 팔아야 되겠다. 내지는 중국의 마케팅비를 지원받아서 움직이는 이른바 좀 지식인이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정부나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포섭돼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고요. 아, 진짜예요? 예, 진짜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편견 쪽은 네. 중국은 대국이고 한국은 소국이다. 중국하고 경쟁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으니까 한국의 2차전지 산업은 당연히 중국한테 질 거다든지. 네. 그 다음에 테슬라는 위대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쓰레기다.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4개 파는 것보다 나는 테슬라 1개의 가치를 더 크게 치겠다. 나는 이런 얘기들을 버젓이하고 돌아다닌다. 사심과 편견.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제가 책을 쓴 거고요. 네. 한 권의 책이 역사를 바꾸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게 네. 이제 대표적으로 그 사회계약론, 장자크 루소가 쓴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중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운 거 다 잊어먹었는데요. 네. 예. 뭐였죠? 네. 예. 이 책이 프랑스 혁명의 기폭제가 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프로메테우스의 금속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한 2020년 무렵에, 프랑스의 이제, 프랑스 하여튼, 기욤 피트롱이라는, 소개했던 것 같아요. 예. 이 책이 이제 중국의 광물 자원 지배에 관한 이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네. 거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나온 게 IRA, CRMA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CRA 법안도 크게 보면은 중국 리튬이나 이런 거를 쓰지 말자는 법안이에요. 그 두 가지 팩터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중국의 원자재를 쓰지 말자는 거. 두 번째가 폐배터리거든요. 근데 지금 여의도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폐배터리만 네. 얘기해서 성일 하이텍 이런 거 자기들 네. 왕창 사놓고 이제 막 세일즈하고 마케팅하고 다닌단 말입니다. 네. 이래 갖고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거고요. 여기 네. 나오듯이 이 책으로 인해서 한국이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시대를 여는 데 도움이 되고 국내 증시가 양질화되는데 소중한 모범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바가 없겠다.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이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네. 예,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쓴 책이고요. 네. 이 책이 초베스트셀러가 되면은 당연히 역사가 바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게요. 우리
박순혁 이사님의 진정성을 아니까, 네. 예를 들면 뭐, 이게 책 갖고 홍보 막 해가지고 책 많이 팔고 싶어가지고 하시는 건 아니죠. 그죠? 예, 네. 예. 뭐, 책도 물론 잘 팔리면 좋겠지만, 그죠? 예, 예. 책을 저자 입장에서 책을 많이 판다는 거는, 물론 뭐, 인세가 많이 들어온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내가 주장하는 바를 독자들이 많이 호응해준다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책을 이제 낸 거고요. 네. K 배터리 레볼루션입니다. 네. 그러면, 네, 책에 관한 내용이나 핵심 배터리 얘기는 또 이제 좀 이어서 할 거고요. 앞으로, 지금 어쨌든 크게 보면 어쨌든 한국, 일본, 중국의 3파전 양상으로서 2차 전지 시장이 지금까지 왔잖아요. 예, 예, 네. 근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편견이라고 하는 게 일본 얘기는 잘 안 하네요. 그죠? 일본은 좀 이제 그 경쟁에서 밀려났나 보죠? 밀려난 것 같고 예, 예. 중국을 무시할 수 없잖아. 예, 중국의 캡티브 마켓이 얼만데 싸게 만드는데. 그러면 어쨌든 한국, 그 다음에 중국, 일본의 3파전 가운데 중심은 한국이 지고 간다. 예. 네. 예. 결판이 다 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 그 2차 전지 쪽에서는. 2차 전지 쪽에서는. 네. 예. 전기차는 또 좀 다른 거죠. 전기차도, 그러니까 네. 중국 전기차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0만 대 파는 거예요. 지금 네. 상황이. 자국 내에서만 많이 파는 거지. 해외 수출되는 건 없습니다. 네. 우리도 지금 중국 뭐 BYD 맨날 얘기해갖고 싸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갖고 막 한국에 돌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지금 형식 승인도 안 끝났습니다. 이게 차를 팔려면 먼저 형식 승인을 거쳐갖고 이 차가 안전하고 이런 게 네. 이게 이제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통과도 못했어요, 아직. 그러니까 네. 지금 수출한다는 것도 보면은 이제 저쪽에 뭐 남미에 뭐 볼리비아라든지 이런 소국에다가 중국이 이제 차관 좀 주고 야 우리 좀 차 좀 사줘 이래서 나가는 거지. 실제로 아까 그 독일 분이 말씀하셨듯이 독일이나 이런 선진국에 네. BYD가 팔리는 거 없습니다. 네. 국내는 뭐 일부 버스는 전기차들이 좀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타보면 이거 쉐입 안에도 타보면 쉐이프가 이게 국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막 들어요. 뭐 보조금 정책이 있었든지 일부 좀 버스 회사들은 이제 법인으로 운영하니까 갔던 것 같은데요. 개인 소비차들은 많지 않죠. 예. 그러면 K 배터리 버스 말씀하셔갖고 버스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승용차하고는 완전 얘기가 좀 다른 얘기고요. 특히 이제 그 버스 관련해서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그 중국에서 버스를, 그 버스하고 배터리하고 다 갖고 와갖고, 거기서 이제 포대가리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버스를 팔아갖고, 그 보조금 받아서 이제 성장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디슨 모터스의 강영건 대표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야, 저쪽에, 유키존 불락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마치 자기가 한국의 이 전기차 산업을 뭐 이끌어서 선도할 것처럼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반성해야죠. 그쪽 채널도 마찬가지고 유키존 불락 같은 그런 채널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언론들, 기자들 다 반성해야죠.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산업은 한국, 중국, 일본 가운데 한국이 독보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중국에 팔려는 것보다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이 열리니까. 그러면 일본은 이제 뭐 존재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뭐 지금 좀 숨 죽이고 있는 거예요? 3파전이에요? 2파전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일본은 많이 가고 있죠. 파나소닉이 딱 이제 유일한 메이커인데 지금 파나소닉 배터리를 도요타나 혼다나 그다음에 닛산이 안 쓰거든요. 일본 애들도 안 쓰는 배터리를 누가 쓰겠습니까? 왜 그래요? 수율이 뭐 안 돼서 투자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 기술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에 비해 갖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이제 그러면 그 성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 예를 들면 소위 운명을 걸었던 기업들이 별로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많이 가고 그러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도요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리드를 위주로 해서 가다가 나중에 이제 전고체가 완성이 되면은 이제 전고체로 우리 한번 가보자. 라고 처음에 이제 플랜을 짰는데, 그게 전고체로 우리가 한번 개발해 보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2014년이고요. 아직까지 개발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수소차 쪽에 이제 좀 사실은 드라이브를 좀 거는 것 같고, 수소는 뭐 우리 현대차도 수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은 그게 그만큼 시장 자체가 개화하면서 전 세계 시장을 압도하는 쪽이 아니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2차 전지가 전기차가 압도적으로 커가고 있는데 그 압도적인 성장에 소외됐다. 이거.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K배터리의 혁명은 진행 중이다. K배터리 레볼루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박순영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